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2021년 서울 아파트의 비상이 시작된다. 집값이 폭락해도 안전한 아파트는 없을까? 향후 5년간 절대로 집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지난 시간에는 몇 년 후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더라도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서 몇 년 후 하락기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에서 저자 박광섭 씨는 2021년 이후부터는 2급지의 비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급지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3대 업무 지구인 강남, 광화문, 여의도 중 한 곳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최소 1시간 안에 이동하거나 자차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수요가 꾸준해서 전세가가 높고 1급지 근처에 있는 곳도 2급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그건 인근이 개발될 예정이거나 지하철이 뚫리는 등 호재가 발생할 예정인 지역도 2급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주로 경기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부터 서울 2급지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급지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에도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3급지는 잘 떨어지지 않지만 잘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2급지는 수익률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잘 떨어지지도 않는 장점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2급지가 수익률이 높다는 건 실제 투자금을 고려한 실수익률을 말합니다. 일단 투자금이 1급지에 비해 적습니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전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전세가율이 높은 만큼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잘 떨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1급지는 입지가 너무 좋아서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즉, 거품이 끼기 쉽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1급지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의 하락기에 무려 4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6년 11월에 14억을 기록했던 매매가가 2012년 12월에는 8억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2급지는 기본적으로 실수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폭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봤자 전세가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파는데 팔고 나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돈을 더 내주어야 한다면 집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것이죠. 이 책에서 박광섭 씨는 수도권의 2급지 아파트 중에서 급매물을 산다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경제위기 초입에 사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급지 아파트는 정말로 하락기에도 안전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말로 그런지 우리는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과거에 어땠는지 역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책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에 따르면 2급지 아파트는 수도권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었던 2008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다고 합니다. 3급지인 중랑구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자면 6년간의 하락기에도 매매가는 오히려 18%나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매가는 떨어져도 전세가는 오히려 오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지 않고
다들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억에서 2억으로 좁혀졌는데도 사람들은 전세를 고집하면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지만 하락기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검증된 진실을 자주 잊습니다. 여기서 검증된 진실이란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가 매매가에 닿으면 결국에는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목격해왔던 현상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2급지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볼 텐데요. 제가 볼 때 서울은 대체로 2급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급지와 3급지가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다 2급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급지는 여의도, 잠실 이상의 입지나 집값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잠실부터 1급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억대 연봉인 맞벌이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대출을 최대한 끼고 입성할 수 있는 최고점이 잠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잠실까지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영끌해서 어찌어찌 입성할 수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초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 서초구에서는 내곡동, 우면동, 신원동이 2급지에 해당하고요. 송파구에서는 잠실을 제외한 전 지역이 2급지라는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2급지에 해당하고요. 그럼 서울에는 3급지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일부 지역을 3급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3급지라고 해도 하락기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방 경직성은 1급지나 2급지에 비해 더 높습니다. 다만 하락기를 거치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돌입했을 때 1급지나 2급지에 비해 늦게 상승하고 상승폭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서울보다 3급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2급지를 알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책에서는 과천과 위례, 분당신도시, 미사, 교산신도시, 광명, 창릉, 평촌 등을 2급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광섭 씨의 서울아파트 2급지의 비밀을 통해 하락기에도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지금 사서 몇 년 후 하락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향후 3년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별로 취할 수 있는 부동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